이번 시간에는 카메라의 개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카메라는 3D 속성이 들어간 레이어에만 적용되는 개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카메라를 우선 만들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레이어를 만드는 방법은 레이어, 뉴, 카메라를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자연스럽게 타임라인에서 생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단축키는 맥 사용자는 커맨드 알트 쉬프트 C, 윈도우 사용자는 컨트롤 알트 쉬프트 C를 동시에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카메라 설정 창이 되겠는데, 필름 사이즈하고 포컬 렉스는 사람이 보는 화각을 결정하는데, 필름 사이즈는 36, 포컬 렉스는 50mm 정도로 설정을 하게 되면 사람이 보는 원금감과 가장 흡사한 표준 렌즈가 되겠습니다. Enable Depth of Field, 이거는 약자로 DOF라고도 쓰는데, 카메라를 전문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피사계 심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점이 맞아서 선명하게 보이는 부분의 깊이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어퍼처 같은 경우에는 조리개고요. 그래서 초점의 깊이를 설정하는 부분이고, 이런 여러 가지 수치들이 있는데, 위에 보시게 되면 타입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원노드 카메라하고 투노드 카메라가 있는데, 원노드 카메라는 카메라 자신의 포지션 값만 가지는 데 반해서 투노드 카메라는 자기 자신의 포지션 값과 카메라가 보고 있는 지점, 그러니까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라고 하거든요.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의 포지션도 같이 가진다. 그래서 투노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카메라를 생성해서 비교를 해볼까요? 원노드 카메라 같은 경우는 생성을 하게 되면 속성을 기본적으로 트랜스폼과 카메라 옵션을 가지게 되는데, 트랜스폼을 보게 되면 포지션을 가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포지션과 로테이션, 그러니까 오리엔테이션 아래 X, Y, Z의 로테이션 값을 변경을 해줄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반면에 투노드 카메라를 생성을 해보면 하위 폴더에 트랜스폼과 카메라 옵션이 있는 것은 똑같은데, 트랜스폼을 열어보면 이렇게 포지션과 로테이션 외에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 1은 일단 삭제를 해주고요. 우리 투노드 카메라인 카메라 2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뷰를 투 뷰로 바꿔주고, 왼쪽 영역을 커스텀 뷰로 바꿔주게 되면 카메라를 잡아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화면을 좀 넓혀주고요. 카메라가 이쪽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확대해서 보면 보시다시피 카메라는 이런 정육면체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각각 R, G, B, 그래서 X축, Y축, Z축으로 표현되고, 보시다시피 이런 어떤 사각형이 있고요. 보이는 영역이 있고 선으로 이어지면서 사각뿔 형태로 보고 있는 영역을 표시를 해줍니다. 만약에 카메라를 이미 생성한 상태에서 환경 설정으로 돌아가고 싶으면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카메라 세팅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의하셔야 될 점 하나는, 포지션만 우리가 변화를 주는 경우, 이렇게 POI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의 포지션이 변화가 없는 POI 값에 점점 근접을 하고 있잖아요. 근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근접을 해서 POI 위치를 넘어가는 순간 이렇게 카메라가 뒤집어집니다. 그건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여기를 POI를 보고 있는 건데, 이쪽에 있던 카메라가 POI는 멈춰 있는 상태에서 카메라가 이동을 하니까
이번엔 이쪽으로 가서 이쪽을 봐야 되니까 카메라가 뒤집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카메라의 포지션으로 카메라의 위치를 옮기는 것보다는 널 오브젝트를 생성을 해서 단축키가 커맨드, 알트, 쉬프트, Y가 되겠죠. 널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카메라를 여기에 자식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널 오브젝트를 이동하는 그런 방식을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물론 널 오브젝트는 3D로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보게 되면 우리가 널 오브젝트를 이제 움직이게 되면 카메라가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셔야 될 거는 이거거든요. 카메라가 움직이는데 카메라의 위치뿐만이 아니라 POI까지 함께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널 오브젝트를 카메라의 부모로 만들면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주의하셔야 될 내용은 널 오브젝트를 지금 이렇게 움직일 때 카메라의 위치와 POI가 다 움직이는 건 좋은데 이 아래에서 보시면 카메라의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와 포지션에는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널 오브젝트를 움직여서 카메라를 이동시킬 때 카메라의 위치가 정확히 어딘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널 오브젝트를 카메라의 포지션과 같은 포지션에 위치시키고 하는 것이 하나의 팁이 되겠습니다. 일단 부모 자식 관계를 끊어준 상태에서 카메라의 위치값을 복사해서 널 오브젝트의 위치값에 페이스트를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보시다시피 널 오브젝트와 카메라가 같은 위치에 놓이게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널 오브젝트가 여기 있고 카메라도 같은 위치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자식 부모 관계를 만들어 주면 이제 널 오브젝트를 잡고 움직일 때 카메라가 값이 변하지는 않지만 위치값이 변하지는 않지만 널 오브젝트의 위치로서 카메라의 위치가 이곳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이 널 오브젝트를 이동할 때 이 카메라의 위치와 POI가 실제로는 변경이 되는데 왜 여기에서 값이 변하지 않냐가 의아하신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페어런팅 기능이 원래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페어런팅 기능을 여기서 아주 간단히만 구현을 다시 해보면 렉탱글 툴을 이용해서 쉐입 레이어를 하나 생성을 해주고요. 이번은 엘립스 툴을 이용해서 쉐입 레이어를 또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었을 때 사각형이 부모, 원이 자식 관계를 만들어 주려면 이 원에서 사각형으로 이렇게 끌어주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 사각형이 부모이기 때문에 사각형이 이동함에 따라 자식이 따라옵니다. 그러면 그 위치 값을 한번 봐볼까요? 보게 되면 쉐입 레이어 1이 움직임에 따라서 위치값이 변하지만 쉐입 레이어 2의 위치값은 변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페어런팅 기능은 원래 자식의 포지션 값은 이렇게 변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이렇게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